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기출문제 작용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전기 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전기 작용 문제입니다. 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1번 무한장 원주형 도체에 전류 I가 표면에만 흐른다면 원주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톤 퍼 미터인가? 단 Rm는 원주의 반지름이고 N은 권수이다. 좋네요. 원통 도체의 반지름이 Rm이고 전류가 표면에만 흐를 때 원통 도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원통 도체가 있다. 무한히 긴 이런 원통 도체에 반지름을 R로 썼거든요. 반지름을 원래는 A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R로 써놨습니다. 여기에 이 원통 도체인데 반지름이 Rm이고 원통 도체인데 여기에 전류가 표면에만 흐르고 있습니다. 표면에만 흐를 때 Iam페의 전류가 표면에만 흐를 때 요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이 외부에 자개도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외부에 자개가 있고 원통 도체 외부에 자개가 있고 요 내부에 자개도 있거든요. 원통 도체 내부에 자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에 자개가 있는데 그래서 내부의 자개를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원통 도체 Iam페 전류 흐를 때 원통 도체 내외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산출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도체에다 직류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원래는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릅니다. 표면만 흐르지 않거든요. 균일을 흘려주게 되면은 주파수가 높을 때 표피 효과에 의해서 표면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가량 전류가 다 흐른다. 내부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 이렇게 원칙으로 얘기하면은 내외의 자개의 세기 이렇게 됩니다. 원통 도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이 반지름을 여기서 지금 R로 조졌는데 반지름을 A미터로 씁니다. 반지름을 A미터라고 쓰고 원통 도체의 중심으로부터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그럼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2파이 이프론조로 2파이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거리 A 제곱분의 I 곱하기 R 해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거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비례하고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원통 도체 외부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여기 R미터 중심으로부터 R미터 떨어졌다. 그럴 때 외부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지 I 그래서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원통 도체의 직류의 전류가 흐를 때 내외의 자개의 세기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또는 암페어톤 퍼 메타로 쓸 수도 있죠. 톤은 이건 상수의 개념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전류가 요 표면에만 전류가 흐른다 했습니다. 표면에만 전류가 흐른다. 내부의 전류는 지루라는 뜻이죠. 내부의 전류가 지루한다면 내부의 전류가 지루이니까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무엇이냐? 원래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반지름이 R미터이다. 그럼 반지름이 R미터 R의 제곱분의 I 곱하기 여기서 X미터 떨어졌다. 여기서 X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X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요 내부의 전류가 얼마야? 내부의 전류가 요 안에 요 전류가 없거든요. 항상 이 자개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주의적 보면은 요 내부에 전류가 나와야 되는데 요 전류가 제로이거든요. 그럼 이게 0이니까 전류 I가 0이니까 고각선 얼마가 됐더라?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통도체 매우 큰 길이가 매우 길은 이런 원통도체의 표면에만 전류 Iam페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0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류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표면에 흐른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실제로는 이것이 내부의 자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하고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이 문제에서는 제로가 되었죠.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1번이 있네요.
내부의 자기의 세계는 전류가 표면에만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0이 된다 해서 답이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이 설명한다면 무엇일까요? 수정 또는 로셀륨 등에 열을 가하면 분극을 일으켜 한쪽 끝에 양 플러스의 전기가 다른 쪽에 마이너스의 전기가 나타나며 냉각할 때는 역분극이 생긴다.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강유전체입니다. 강유전체는 수정 또는 로셀륨, 티탄산 발림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전율이 매우 큰 유전체를 강유전체라고 씁니다. 전기석과 같은 이런 강유전체, 수정이라든가 또는 로셀륨 또는 티탄산 발림자기 이렇게 빛을 입실론S가 매우 큰 값을 갖는 이런 물체를 강유전체라고 씁니다. 이런 강유전체는 온도에 따라서 자기 분극 현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열을 가했다. 불을 지펴서 열을 가했습니다. 열을 가했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전하가 위에는 플러스의 양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나타남으로써 분극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극 폴러리제이션에서 P라고 쓰는데 분극. 그래서 분극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또 여기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어떠냐? 냉각을 시키게 되면 역분극이 나옵니다. 냉각을 시켰다. 냉각을 시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분극 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나와서 분극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극의 방향이 아까 처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것을 전기 현상에서 무슨 현상이라 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불을 지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을 파이로라고 씁니다. 파이로, 영어로 파이로라는 것이 불을 가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극 현상이 나온다 해서 영어로 파이로 효과라. 파이로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로 효과다. 자, 그래서 보기서 찾아보실까요? 강유전성이라 아니죠. 앞전기 현상이다. 실은 이 강유전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분극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앞전기라고 씁니다. 압력에 의해서 전기 분극 현상이 나오는 현상을 앞전기 현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힘을 가했을 때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파일로 전기라, 파일로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일로 효과, 파일로 전기. 불을 지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나타나서 분극 현상이 나오는데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분극 현상이 나오는 현상, 이것을 파일로 효과, 파일로 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됐다. 이게 어떤 합성화가 되는데 파일로 불열에 의해서 전기를 나타내는 효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톰슨 효과는 어떤 도체의 전류를 때 온도의 어떤 기울기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열이 발생되고 한쪽에서는 냉각, 열이 흡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톰슨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비전율이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1마이크로쿨롬과 2마이크로쿨롬의 두 점전화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물었네요. 비유전율 입시론 S로 쓸까요? 입시론 S가 9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렇고 거리 R은 이코로 1cm, 1cm의 간격을 두고 1마이크로쿨롬과 2마이크로쿨롬의 점전화가 있다. 여기에 1마이크로쿨롬의 점전화와
마이크로쿨럼의 점전압과 여기에 우리 1cm를 두고 여기는 Q2 이꼬로 2 마이크로쿨럼의 점전압이 주어져 있다. 이럴 때 이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거든요. 힘의 크기 폴스,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만을 물었습니다. 이 거리가 몇 미터? 거리가 1cm, 0.0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점전화가 놓여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 힘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힘 F는 무엇이 된다? 힘 F는 원래는 4파이, 진공일 경우에는 진공의 유전율 분의 1, 거리의 치곱의 환비례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게 쿨롱의 법칙이죠. 두 점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4파이 표현 제곱의 1은 얼마이다?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죠. 거리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의 지곱이 돼야 되죠. 전하는 하나는 1마이크로, 하나는 2마이크로니까 1 곱하기 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니까 지우고 지워서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었습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8승과 10의 9승이 있으니까 지우고 지워서 10만 남았네요. 10. 자, 그러면 2, 9, 18. 2, 9, 18. 그럼 180이 됩니까? 2, 9, 18. 180. 답은 180 뉴턴이 되겠네요. 180 뉴턴. 그죠? 네. 정리는 암산으로 해도 되는데요.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 지워져서 18 곱하기 11이어서 180 뉴턴이 되었다.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3번이 답이 되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P자율 µS 자석의 밀도 P 웨버퍼미터인 차계 중에 있는 M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물었네요. 자석의 밀도가 B라고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석의 밀도 P 웨버퍼미터의 제곱인 차계 중에 있는 M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이렇게 물은 것이죠. 원래 자개의 세기의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전개의 세기가 똑같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개의 세기라는 것은 자개의 세기 정의, 자개의 세기를 H로 쓰는데 자개의 세기 H의 정의는 무엇이 된다? 두 자하 사이에, 자석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P점에 있는 시험자 M으로 나눠주면 이게 무엇이 된다? 자개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의 세기를 크기로 구해라. 힘을 크기로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 폴스는 MH가 되겠네요. 차장의 세기 H인 곳에 M웨버의 자극을 놓았을 때 이 자극, 자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MH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자석의 밀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자성체에서 자석의 밀도 B는 무엇이 된다? 자성체의 자석의 밀도 B는 µ0 µS 곱하기 H가 되거든요. 따라서 H 차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차장의 세기는 진공의 투자율에다 B 투자율 µS의 자석의 밀도 B가 바로 자성의 세기 H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력에 MH가 되는데 H값 대신에 대입하니까 따라서 그 자극이 받는 힘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투자율 µ0 B 투자율 µS 곱하기 M 곱하기 자석의 밀도 B가 되겠죠? B. 이것이 µ0 µS분의 B가 자기의 세기 H니까 µ0 µS분의 MB라는 뉴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실까요? µ0 µS분의 MB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십니다. 반지름이 1m인 도체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는 몇
볼트/볼트인가? 그러니까 반지름 1m인 도체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를 물었습니다. 단 주위 공기의 절연 내력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m이다. 주위 공기의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그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항상 절연 내력은 뭘과 같다? 절연 내력은 전개의 세기와 크기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절연 내력이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m라는 얘기는 표면에서의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이다? 전개의 세기가 3 곱하기 10의 6승 이런 볼트/m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반지름의 A미터인 구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반지름의 A미터인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반지름이 A미터로 줄까요? A미터이다. A가 이코로 1m라고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이다? 요 표면의 절연 내력이 곧 전개의 세기인데 이 전개의 세기가 얼마이다?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m이다. 자, 그럴 때 요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전위는 최고 몇 킬로볼트이냐? 요 구도체와 대지 사이에 V 볼트를 가야 하는데 여기다 가해줄 수 있는 전위차는 이것은 얼마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럼 이 구도체의 전위 V는 어떻게 된다? 구도체의 전위는 이렇게 됩니다. 4파이 휘론제로분의 1.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하의 비례거든요. 이게 구도체의 거리 Rm 떨어져 있는 점. 이게 Q킬로미터가 차이됐을 때 이 전하로부터 이 구도체 중심으로 Rm 떨어져 있는 점의 전위입니다. 그럼 이 구도체 표면의 전위는 여기다 A만 넣어주면 되겠죠? 거리 R 대신에 A를 넣어주면 이게 구도체 표면의 전위가 되겠죠? 4파이 휘론제로 A분의 Q가 곧 무엇이 된다? 이 구도체 표면의 전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얼마이다? 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원래는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4파이 휘론제로분의 1 거리의 지곱의 환비례. 그리고 표면에는 반지름이 A미터니까 A의 지곱의 환비례하고 전하의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개의 세기 E와 전위 V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A만 소거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위 V는 무엇이 된다? 전개의 세기 E에다가 이 구도체 표면의 전위를 구하는 것이니까 반지름 A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개의 세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해주면 소거되어서 전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 반지름만 곱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반지름이 1m라고 줄였습니다. 반지름이 1m니까 1을 곱해주니까 전위와 전개의 세기가 같아지네요. 그래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는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몇 킬로볼트냐고 물었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가량 전압을 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전위는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가량 가해줄 수 있다. 그 이상 여기 전위차를 더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 절연 파괴되는 것입니다. 절연 파괴되어서 전자가 바깥으로 분출돼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연 내력, 전개의 세기 또는 전위 기울기는 전부 다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위 기울기 또는 경도라고 씁니다. 전위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전개의 세기가 되거든요. 이 절연 내력의 절대값을 구하면 무엇이 된다? 절대값이 전개의 세기의 절대값과 같은 값이 되는 것이다. 크기는 같다. 다 이게 크기는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벡터요. 얘는 스칼라요. 얘는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전개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크기만은 전부 다 같다. 라고 뜻이죠. 네.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3000kV가 되겠죠. 3000kV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6번. 그림과 같은 정렬 능량 C0 페럿이 되는 평행판 공기 컨덴서가 있다. 이 컨덴서의 판 면적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비전율 입출에 쓰인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컨덴서의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된 것이죠. 판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폐경판 공기 콘덴서가 있었는데 폐경판 면적이 Sm의 제곱이며 면적이 Sm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요 간격이 Dm입니다. 이게 진공중이었다. 원래 진공중이었었거든요. 그럼 진공중일 때의 정전 능량 C는 어떻게 된다? 폐경판 콘덴서의 정전 능량 C는 진공중일 때는 간격의 반비례, 면적에 비례하면서 비례상수의 실온제로이죠. 이런 공기 콘덴서가 있었는데 이 공기 콘덴서에서 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딱 절단해서 여기다 유전체를 이렇게 매입을 시킨 것입니다. 유전체가 이렇게 매입되어 있죠.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만큼? 3분의 2 면적만큼 유전체를 채워놨다.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은 진공중이죠. 면적 3분의 1S는 여기는 진공중이고 나머지 3분의 2S는 비유전율이 입실온 S인 비유전율이 입실온 S인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져 있죠. 자, 이럴 때 이 폐경판 콘덴서의 정전 능량은 처음 요거의 몇 배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요게 면적이 3분의 1 공기 중인 요 콘덴서의 정전 능량을 C1이라고 하고 유전체가 쳐져 있는 이 콘덴서의 정전 능량을 C2라고 할 때 C1과 C2는 어떻게 처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C1은 어떻게 된다? C1은 간격은 변함이 없죠? 요 간격은 변함이 없고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요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죠? 3분의 1 S 진공 그대로 놓죠. 그러면 3분의 1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C0가 됩니다. 그러면 C2는 어떻게 됩니까? C2는 면적이 간격은 변함이 없고 간격은 변함이 없고 면적이 3분의 2S로 줄었습니다. 3분의 2S. 진공일 때는 입실온 제로였는데 비전율 입실온 S를 채워넣었죠. 그러면 처음 정전 능량이 몇 배가 되는가? 이거만큼 증가했죠. D분의 S 곱하기 입실온 제로에 3분의 2 입실온 S가 되는 것입니다. 3분의 2 입실온 S 곱하기 C 제로가 되었죠. 처음 정전 능량의 3분의 2 입실온 S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C1과 C2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C1과 C2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것이거든요. 이거 C1입니다. C2가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C2는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C1과 유전체가 젖어 있는 C2는 병렬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병렬로 접속되었다. 따라서 병렬일 때 합성 정전 능량 C를 모시게 된다. C는 합이거든요. C1 플러스 C2 이게 병렬일 때 합성 정전 능량이죠. 따라서 C0 공통이 쓰이고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온 S의 C0가 되겠네요. 처음 정전 능량의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온 S배가 되더라. 여기를 다시 진공으로 넣게 되면은 1이 되니까 3분의 3이 있어요. 1에서 처음과 똑같으시죠? 네, 그래서 정전 능량은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온 S의 C0가 됐다.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1번은 아니죠? 1 플러스니까 이것도 틀렸죠? 3, 요는 여기에 입실온 S에 아무것도 없네요. 틀렸고 4번이 되겠네요.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온 S C0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단면적 Sm의 제곱, 자료의 길이 Lm, 투자율이 μH/m인 환상철심에 1m당 N후의 코일을 균등하게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물었네요.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이죠. 그럼 환상철심에다 코일을 감았습니다. 이런 것을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쓰는데 얘 권수는 N후에 감고
여기다 I암페어에 전류를 내게 되면은 차속화기가 순환하는데 이렇게 차속화기가 순환할 수 있는 요 자루의 길이가 Lm라고 적었습니다. 평균 자루의 요 길이는 Lm요. 요 자석이 통과되는 요 단면적이 Sm의 제곱이요. 이 자속화기를 자기적 에너지 흐름인 자속을 투과시킬 수 있는 능률 투자율이 뮤 헨리 퍼 메타이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단 주어진 조건에서 이 코일의 이 권수가 단위 길이당 권수를 주었습니다. 미터당, 1m당 권수. 원래는 단위 길이당 권수는 소문자로 주면 편한데요. 그래서 그냥 대문자 N으로 썼습니다. 원칙은 소문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단위 길이당 권수라는 것은 1m당 권수로서 단위 길이 권수는 뭐로 쓴다? 단위 길이 권수는 소문자 N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 권수는 무엇이 된다? 전체 Lm의 관계는 이 전체 권수를 뭐로? 길이로 나눠주는 게 이게 단위 길이당 권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걸 바꾸겠습니다. 이걸 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단위 길이당 권수 턴 퍼 메트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 길이 Lm의 권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권수 N호는 무엇이 된다? N호는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 Lm의 권수를 구한다면 단위 길이당 권수 N호 곱하기 Lm면 전체 권수 턴이 됩니다. 메테 턴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체 권수가 N회일 때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덕턴스를 L로 이렇게 썼거든요. 단위는 헨리라.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 L은 무엇이 된다? 자루의 길이 L분지 투자율 뮤. 이게 전체 감겨 있는 권수 N회입니다. N회의 제곱 곱하기 S. 이게 길이 1m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이 자기 인덕턴스 L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전체 길이의 권수이기 때문에 요 N 값 대신에 NY 단위 길이당 권수를 줬기 때문에 NY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L분지 뮤. 이것은 전체 코일의 권수이니까 단위 길이당 권수를 줬기 때문에 NU LU의 제곱이 됩니다. NU LU의 이게 제곱이 됐죠. 그럼 NU의 제곱 단위 길이당 권수의 제곱 길이의 제곱 곱하기 S가 되죠. 이래서 여기에 LU 소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길이당 권수를 줄였을 때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네요. 그냥 투자율 뮤 단위 길이당 권수의 제곱 길이 L 곱하기 S.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뭘 줬다? 이 단위 길이당 권수를 대문자 N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걸 대문자 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원래는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주어진 대로 쓰면은 뮤 단위 길이당 권수를 대문자 N으로 줬으니까 N의 제곱 자료의 길이 L 곱하기 S. 이것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헨리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여기 뮤 NOIS, NOLU입니다. 이게로 뮤 NOI 이 LOS입니다. 이게 I가 아니고 LU입니다. 틀렸네. N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틀렸죠? N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뮤 N의 제곱 LOS. 그럼 이게 발음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I가 아니고 이것은 N우입니다. LU입니다. 기대로.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 권수가 단위 길이가 아니고 전체의 권수를 주었을 때의 인덕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길이가 아니고 전체 길이가 권수가 N회일 때의 인덕턴스라. 지금은 단위 길이당 권수를 줬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었다? 2번이 답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